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5회 읽기 41번에서 5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하숙생을 구합니다. 하숙생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하숙생이 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기숙사에 사시거나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데요. 하숙생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시고 세탁이나 식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마치 아주머니가 집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숙생을 구합니다. 가격 한 달에 30만원. 위치는 학교 후문에서 5분 거리. 학교 후문, 후문은 뒤쪽에 있는 문이고요. 앞쪽에 있는 문을 우리는 정문이라고 합니다. 시설은 침대, 세탁기, 책상, 냉장고,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아침은 무료 제공.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화장실은 혼자 사용합니다. 개인 화장실은 혼자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2번, 학교에서 집까지 5분 걸립니다. 후문에서 5분 거리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말이군요. 3번, 점심과 저녁을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은 무료 제공이니까요. 점심, 저녁은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먹더라도 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41번, 3번이 맞지 않군요. 4번, 3달 하숙하려면 가격이 90만원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이었으니까요. 3달은 90만원입니다. 4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42번 우리 마트 안내도. 마트는 큰 건물이니까요. 각 층마다 특징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을 안내해 놓습니다. B2는 주차장이고요. B1 지하 1층은 식품과 채소, 정육을 팔고요. 정육은 고기를 말합니다. 1층은 전자제품과 화장품, 2층은 의류,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고 있군요. 3층은 문화센터와 식당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는요, 주로 여러분이 취미로 배우고 싶은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독서 지도반도 있을 거고요. 댄스 반도 있을 거고요. 배드민턴도 가르칠 수 있고요. 또는 종이 인형 만들기, 다양한 공예 강좌도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1층에서 화장품을 살 수 있습니다. 1층에 화장품 팔았습니다. 2번, 지하 2층에 자동차를 세워야 합니다. 2층에 주차장이니까요. 지하 2층에 자동차를 세웁니다. 3번, 식사를 하려면 지하 1층으로 가야 합니다. 지하 1층은 식품, 채소, 정육을 파는 곳이고 3층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3층으로 가야 되겠죠. 3번이 맞지 않습니다. 4번, 3층에서 문화센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층에 문화센터가 있죠. 3층에서 문화센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42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에는 같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43번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한국의 명절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의 명절이군요. 내일은 한국어와 한국 음식을 공부할 겁니다. 1번. 저는 내일 한국어만 공부할 겁니다. 아니죠. 한국어와 한국 음식을 공부할 거라고 했습니다. 2번. 저는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어와 한국의 명절을 공부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2번은 맞지 않습니다. 3번. 저는 오늘 설날과 추석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설날과 추석을 공부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한국의 명절입니다. 설날은 언제일까요? 한국은 신정과 구정이 있는데요. 신정은 매년 1월 1일을 말하고요. 구정은 음력으로 1월 1일을 말합니다. 추석도요. 음력으로 8월 15일을 의미하죠. 43번 맞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명절을 공부했으니까요. 4번 내일은 한국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갑니다. 내일 어떤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만 했지 도서관에 가는지 또 한국 친구와 함께 가는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번은 알 수 없습니다. 43번 정답은 3번. 저는 오늘 설날과 추석을 공부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명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추석과 설날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떠한가요? 한국의 추석과 설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념일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이를 즐겼습니다. 설날과 단오, 추석, 한식, 정월대보름이 한국의 5대 명절인데요. 특히 추석과 설날은 민족 대명절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요.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는 보름달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 아래에서 축제를 했는데요. 1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큰 8월 15일을 중요한 명절로 여긴 것입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작물과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송편이 있습니다. 콩이나 팥, 밤, 대추 등을 넣은 떡인데요. 모든 재료는 그 해에 수확한 것으로 만듭니다.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예쁜 자식을 낳고 잘 못 만들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거나 못생긴 자식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한편 추석이 되면 전통 음식점이나 관광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송편 빚기 등 추석 관련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립니다. 추석 다음으로 중요한 명절은 1월 1일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설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물론 스키나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절호의 휴가 찬스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속버스나 기차, 선박, 항공 등 대부분의 모든 교통수단은 고향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도심은 텅텅 비는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죠. 설날에는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세배를 하고 복주머니, 복조리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설날에 떡국을 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떡국은 얇게 썬 흰 떡을 넣고 끓여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고기, 달걀, 김가루 등을 고명으로 얹거나 만두 등의 재료를 곁들여 먹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설날에 떡국 먹기와 복주머니 만들기 등 설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한국의 명절 문화를 꼭 체험해 보세요.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4번. 오늘 저는 학교에서 노래를 합니다. 어젯밤에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건 참 떨리죠.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저는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어제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잤다고 말했으니까 1번은 맞지 않습니다. 2번. 저는 학교에서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노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역시 맞지 않습니다. 3번. 저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44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죠. 노래를 불러봐야 아는 일입니다. 4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5번. 준수 씨는 작년까지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준수 씨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수 씨가 서울에 살아서 자주 만납니다. 1번. 저는 서울에 자주 왔습니다. 서울에 자주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2번. 준수 씨는 지금 서울에 삽니다. 이제는 준수 씨가 서울에 살아서 라는 표현이 있었죠. 준수 씨는 지금 서울에 삽니다. 45번 정답은 2번이군요. 맞습니다. 3번. 저는 작년까지 서울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준수 씨가 서울에 살게 됨으로써 자주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은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 준수 씨와 부산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준수 씨와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45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문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내용을 고르셔야 합니다. 46번. 지금 사는 집은 좁고 어둡습니다. 옆집 사람들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번. 저는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집이 좁고 어둡고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사를 가고 싶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이군요. 2번. 집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만 나와 있군요. 3번. 좁고 어두운 집은 불편합니다. 좁고 어둡다 라고만 나왔지 불편하다 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좁고 어두우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상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 4번. 옆집 사람들은 즐겁게 삽니다. 옆집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해서 즐겁게 산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46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덤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47번 저는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서 감기에 안 걸리게 됩니다. 1번. 저는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번. 운동을 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요. 3번. 저는 감기에 걸리면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좀 어색하군요. 4번. 저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47번의 중심 생각은 4번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건강해지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가장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읽고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48번. 어제 동대문 시장에서 청바지를 샀습니다. 청바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입어보고 사야겠습니다. 옷을 살 때는 꼭 입어보고 사는 것이 좋겠지요. 셔츠는 입어보지 않더라도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바지는 입어보지 않고 사면 허리와 엉덩이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지를 살 때는 꼭 입어보고 산답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을 정리해보면 마지막에 다음부터는 꼭 입어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옷을 사기 전에 꼭 입어보고 사겠다라는 뜻이죠. 1번. 저는 청바지가 많습니다.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2번. 저는 작은 바지를 좋아합니다. 이 표현도 알 수는 없지만 작은 바지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바지가 작으면 불편하겠죠. 3번. 앞으로는 옷을 입어보고 살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입어보고 사야겠습니다. 이 표현으로 우리는 앞으로는 옷을 입어보고 살 겁니다. 라는 3번이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4번. 저는 동대문 시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청바지를 샀다고만 말했습니다. 48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꽃을 샀습니다. 그런데 꽃을 사다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꽃을 선물해서 빈칸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하고 나서 즐겁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그래도는 어떤 뜻일까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합니다. 여자친구가 화를 냈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쉽게 화해했습니다. 화해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하위는 어떻게 쓸까요? 쉽게 화해를 했죠. 반대되는 의미로 쉽게 화해했다 라는 표현을 골랐습니다. 5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렇죠. 데이트가 있어서 꽃을 사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했습니다. 꽃을 선물해서 라는 표현이 있군요. 50번 바로 1번이 정답인데요. 2번 늦잠을 자서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늦잠을 잔 것이 아니라 꽃을 사다가 약속 시간에 늦었죠. 3번 여자친구가 화나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화를 냈지만 쉽게 화해하고 데이트를 즐겁게 했지요. 4번 꽃을 선물해도 여자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50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이 빈칸은 아직 잘 모르겠군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5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배우고 모르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말을 잘하는 걸까요? 시간을 버리는 걸까요? 멋있게 보이는 걸까요? 생각을 키우는 걸까요? 아마도 생각을 키우는 것일 겁니다. 51번 정답은 4번이고요. 경험은 어떤 것을 경험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일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산에 유학 와 계시니까요. 부산에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2번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십시오. 이 글에는
책을 읽으면 좋은 이유가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책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잘 쓰는 방법,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책을 쓴 사람의 생각,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언급되었을 뿐이고요. 책을 읽으면 좋은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울 수 있고, 경험을 배우고 모르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번 정답은 1번 책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말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거나 틀린 말을 씁니다. 선생님은 쌤으로, 그냥은 갱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앞에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곳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53번 기억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선생님을 쌤으로, 그냥을 갱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줄임말을 사용할까요? 말을 줄이면 편하죠. 말을 줄이면 짧게 쓸 수 있고 길게 말하는 것보다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게 쓰려고 말을 줄여서 쓰지요. 말을 줄이는 것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53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편하게 쓰려고. 5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인터넷에서 말을 줄여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줄여서 쓰는 말은 괜찮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인터넷에서 쓰는 말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가끔 말을 줄이거나 틀린 말을 사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2번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대하려면 말을 줄여 써야 합니다. 말을 줄여서 쓴다고 기분 좋게 대하는 건 아니죠. 다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3번 인터넷에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겠습니다. 54번 정답은 3번이군요. 4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인터넷에서만 해도 됩니다. 아니죠. 하면 안 됩니다. 5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5회 읽기 41번에서 50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의
명절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